한덕수 2년 초 단기 집권론, 윤 전 대통령 자녀 임기만 한다. 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서종욱의 법대로에서 서종욱 변호사가 어떤 그 한덕수의 필청 카드로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죠. 그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 조사에서 그러니까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의 의뢰를 한 조사에서 바로 13일, 14일 그러니까 그거제 이틀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이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범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는데 이 경선 레이스에 참여한 사람 외에 이제 범여권 전부 다 합쳐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덕수 대행이 김문수 전 장관을 제치고 깜짝 1위를 했습니다. 깜짝 1위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집계가 되자마자 그 상황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전부터 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형식으로 보도가 돼서 한덕수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첫 1위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13일, 14일 실시를 했는데 1002명 대상 한덕수 대행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범여권입니다. 국민의힘 지금 경선 주자들로 마찬가지고 한덕수 대행처럼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는 뭐 유승민까지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유승민 이제 그 경선 불참여 선언을 했죠. 그래도 여전히 범여권 대선 주자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13.5%로 한덕수 대행이 1위, 2등이 약간 떨어져서 13.1% 김문수 전 장관 2등, 그 다음에 한동훈이 10.5%, 유승민이 10.2% 이렇게 됐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금 말씀드리는 숫자는 역선택 방지가 없는 겁니다. 일반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당 지지층도 다 응답을 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 한동훈, 유승민이 10% 되고 그 다음에 홍준표 6.0, 나경원 5.3, 안철수 4.3 이런 순위였는데 근데 없다, 잘 모름 이것을 합치면은 37% 정도 됩니다. 아직 결정을 안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중에서는 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야 아마 민주당 지지층이나 뭐 그런 쪽이겠죠. 근데 어쨌든 좀 더 각자의 지지율 수치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다 1차, 2차, 3차 전부 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었죠. 그러니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1차에서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고 2차, 3차는 50대 50, 당심 50, 그러니까 그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면 무당층만 대상으로 처음에 그 설문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해서 뭐 민주당 지지자 아니면은 조국당 지지자 뭐 이런 것은 다 뺍니다. 빼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정당이 없다. 이쪽만 그 계속 진행을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하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경선에 반영되는 그 비율이 되겠죠.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도 한덕수 대행이 1등을 하는 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덕수 대행이 1위. 그 전 조사에서 직전 조사에서 16.7%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쪽이 16.7%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무려 29.0%, 12.3%가 며칠 사이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전 장관은 직전 조사에서 37.8%로 압도적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보다 2배나 높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22.3%를 해서 역전이 되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한독수 대행은 지금 경선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죠.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아직 그 대선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대선 출마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출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죠. 불출마 이 정도 그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은 뭐 칼을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독수 부글부글 끓고 있죠. 왜냐하면은 한독수라는 카드가 상당히 두렵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는 한독수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막 시도를 하고 심지어 탄핵까지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탄핵을 했다가는 오히려 한독수의 몸집설, 체급을 더 키워주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탄압받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한 번 그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가 돼 있다가 그 다음에 헌재의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다 정지가 돼 있고 최상목이 하다가 복귀가 되는데 또 탄핵을 한다. 뭐 탄핵할 거리는 뭐 그런 걸 찾아놨죠. 헌법 그 재판관 대통령 목 2명 지명 거리를 찾아놨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으면서 탄핵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한독수 대행이 진짜 대선 주자로서 몸집이 커지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몸집이 커진 것처럼 정치적인 몸집이 자 그런 것 때문에 탄핵도 하지 못하고 지금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황인데 한독수 대행이 이 상황에서 불출마 이야기를 하지 않죠. 출마하지 않겠다. 만약에 출마하지 않을 거면 진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작 이야기를 해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고 조금 전에 이런 여론조사 같은 데서도 내 이름은 빼달라. 나는 출마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공직자 사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3일이기 때문에 5월 4일이죠. 5월 4일에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불과 한 19일, 한 20일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불출마를 하겠다. 아니면은 나를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출마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리는 이야기들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과 좀 접촉을 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도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도 만났고 불출마 선언을 한 그날 바로 또 만나서 한독수 대행과 만나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자, 이런 보도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마를 하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로 돼 있죠. 그런데 이 한독수 대행이 출마를 하면은 뭔가 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은 어떤 그 지금 미국 트럼프 위기에서 굉장히 통상 압박이 심하니까 그것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대통령이다. 경제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통상교섭본부장도 했고 한독수 대행이 미국 대사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다 풀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호남 출신이라서 그 나중에 대선에 나가면은 확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여러 대선 후보들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을 했지만은 실제로 실물 경제를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적이 있지만 국가 경제를 이렇게 총괄해 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국무총리 중에서 대통령 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 최규하 국무총리가 잠깐 체육관 대통령을 했지만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들어가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독수 대행은 일단 명분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거나 헌재의 잘못된 그리고 의심스러운 그런 결정이지만은 어쨌거나 임기가 중단이 됐죠.
중단이 됐는데 그 임기 동안 같이 해왔던 인물이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3년 동안 같이 왔죠. 처음에 임명이 돼가지고 그때 4.10 총선 때 작년 4.10 총선 때 한번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나서 사표를 냈지만은 그때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야권에서 이야기할 때 좌파 쪽에서 공동 책임론을 제기를 하겠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나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대선을 지금 공정 관리를 해야 되는 대통령 권한 대행 입장에서 대선 공정 관리면은 심판이죠. 심판을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갑자기 출마를 하면은 심판하다가 선수로 되겠다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이 지적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명분들을 이런 이 비판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명분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기 단축 이야기인데 한동훈도 임기 단축 이야기는 했죠. 뭐냐면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되면은 어떤 대통령인가는 임기를 단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4년이면은 지방자치단체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고 임기가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의원 임기하고 같아지죠. 4년이면은 그러면은 같이 선거를 치르면은 지자체 선거나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좋겠죠. 같이 이 선거를 치르면은 굉장히 예산이 전략이 됩니다. 예산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치르면은 또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같이 치르면 예산이 상당히 전략이 되죠. 그리고 선거 때마다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임기 단축 이야기는 한동훈도 했고 여러 후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자기가 임기를 3년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3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에 그때까지 하고 그때까지 개헌을 해서 뭐 다른 후보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그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해서 임기를 맞추겠다. 이래서 임기 단축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때 최후 변론에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개헌을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은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그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다. 뭐냐? 내가 이번에 당선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하겠다. 잔여 임기가 2027년 5월까지입니다. 예, 그때 2022년 5월 10일에 임기를 시작을 했죠. 그럼 2027년 5월 9일,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는 거죠. 그 임기만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이 카드가 있다. 그것이 이제 그 정치권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난번에 토요일에 서종욱의 법대로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죠. 2년 동안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그 2년의 기간을 국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가장 눈앞에 닥쳐 있는 게 지금 트럼프와의 담판이죠. 이 관세율 담판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일단 한국하고 일본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해서 협상을 시작을 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각에서는 한동훈의 이 어떤 실력이 아닌가. 그때 그 통화도 하고 했었죠. 트럼프와. 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한동훈을 견제하는 이 민주당에서는 오늘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뭐 어떤 실적을 내려고 이게 그냥 졸속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깃장을 놓기 시작을 했죠. 이 중차대한 차에 한동훈이 우선 미국의 트럼프가 자들 70몇 나라 중에서 이 한국과 일본을 우선 이렇게 협상을 하기로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죠. 우리 하루가 급하니까는 그러면은 한동훈을 응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덕수 대행을 응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마치 이제 졸속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완전히 국익과 관련된 최대 국익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걸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예, 말이 조금 곁으로 샜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통상 문제도 한독수 대행이 만약에 단기 임기의 대통령이 된다면은 한 2년 안에 그런 것을 좀 정리를 잘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개헌, 헌법 개정을 해서 4년 중임제를 해서 본인은 이제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 4년 중임제를 해서 원래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조정을 하면은 그 당해 그 해당하는 대통령 그때 자리에 있었던 대통령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조기에 물러나고 4년 중임제를 만들어서 가장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다들 대통령이 되면은 개헌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임기 초반에는 강력한 힘은 있지만은 개헌이 이슈로 들어오면은 다른 국정 과제 다른 일을 못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각자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못 하죠. 그리고 임기 후반에는 하려고 해도 정권에 힘이 빠져서 못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독수 대행이 그런 제한적인 임기를 하겠다고 하고 정권을 단기간 잡으면은 충분히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헌 작업을 완료를 한다. 4년 중임제. 자, 그리고 그러면 원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마치고 원래대로 2027년 3월에 대선을 해서 새로운 주자를 뽑는. 물론 이것은 여야 합의는 절대 안 됩니다. 이재명이 지금 본인이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자기는 임기 동안 뭐 자기가 만에 하나 당선되면은 자기 죄를 다 털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뭐 합의로 될 일이 아니고 국민에게 공약을 해서 되는 일이죠. 물론 이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게 오늘 펜앤마이커에서 단독 기사로 이 기사를 썼습니다. 펜앤마이커가 단독 기사로 썼는데 단독 막전막후 해서 한덕수의 1년, 2년도 아니고 1년 단기 집권 구상 이렇게 썼습니다. 1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2년 정도고 여기서는 1년여 그러면 거의 뭐 비슷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녀 임기까지 하는 이런 구상인데 한독수 총리 대행의 대선 후보 추대에 앞장서고 있는 핵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후보 추대 및 대선 승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뭐 한독수 한계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한독수 대망론도 나오지만은 한독수 한계론 정치를 안 해봤다. 그러니까 과거에 반기문처럼 될 거다, 한교안처럼 될 거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극복을 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기 집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 집권. 과거에 대통령 장기 집권은 많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단기 집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에서 이렇게 확인됐다 이렇게 단언을 하듯이 쓰면은 상당히 취재를 많이 한 겁니다. 교차 취재를 다 하고 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인됐다 이렇게 기사를 쓰죠. 만약에 이게 한쪽에서만 이야기 듣고 좀 긴가민가 하면은 이렇게 단기 집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쓰죠. 전해졌다. 전언이다. 뭐 이렇게 쓰는데 확인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자가 확신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취재가 다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 기사 내용도 이렇게 나옵니다. 학연과 인맥 등으로 한독수 총리 후보 추대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모 국회의원은 학연과 인맥 등으로 그러면은 한독수 대행과 여러 가지로 진분이 있다는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은 펜앤마이커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독수 총리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내자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자는 것이다. 어쨌든 한독수를
이 한덕수의 야망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한덕수를 밀고 있는데 현재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현재 나서 있는 후보들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6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초대 연방장에 서명을 했겠느냐. 전체 108명 중에서 54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죠. 그 발표는 안 됐지만은 박수영 의원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이 한덕수 총리의 대선 후보 추대를 주도하는 쪽에서 한덕수 총리가 1년여 정도의 단기 집권을 통해 국가 위기를 일단 극복을 하고 정치 개혁을 이룩한다는 그런 정치 일정을 공약으로 준비 중이다. 공약으로 아예 제시를 한다. 이 준비 중이다. 만약에 이런 안이 나오면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 전에도 저도 이렇게 그 전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도 어떤 중진 의원 중에서 그 문제를 저하고도 아주 깊이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선에 꿈이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카드가 있으면은 되는데 그때는 뭐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지지도가 너무 떨어지니까는 그 중진 의원 나중에 출마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획기적인 카드가 뭐가 있을까? 그때도 생각을 했던 게 임기 단축입니다. 임기 단축. 바로 2022년에 대선을 하는데 2024년까지만 하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막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2024년까지만 하자. 2024년에 총선이 있죠. 그러면 2년만 해서 2년 동안 개헌 작업을 우리 87 체제 계속 이거 또 고쳐야 한다는 그 국가적 과제죠. 헌법 개정에 매진을 해서 2년 후에 이렇게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런 방안도 그때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것이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걸 정말 국가적 아젠다로 제시를 하면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도 짚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일정을 공약으로 준비 중이고 이 같은 단기 집권 구상은 의도대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그리고 대선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경쟁력을 갖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실제로 제안이 되면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다만 이 문제가 있죠. 이 페넷마이크 기사에서도 짚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선 국민투표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이렇게 초단기로 국한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안정되지 못하는 국정이 안정되지 못하는 한 5년 아니면 4년 중임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힘을 가지고 쫙 나가는데 처음부터 나 2년짜리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국정이 불안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울러 이 대선을 한 5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인데 2년 후에 또 다시 대선을 해야 되는. 물론 2년 후에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든지 지방선거는 1년 후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총선 사이인데 어쨌든 그 중에 이제 그 선거를 한 번은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부터 임기를 잘 조정을 해서 맞추면은 대통령 선거와 어떻게 총선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비용은 아니지만 그 비용은 또 감소를 해야 된다. 그런 지적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확정되면은 김문수든 홍준표든 아니면은 나경원이든 이철우든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그쪽하고 또 서로
충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후보 그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한쪽은 뭐 정말 그 한독수 대행이 2년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와서 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페넨트 마이크의 취재나 아니면은 정치권에 놔두는 이야기로 초단기 한독수 대행의 2년 초단기 집권론이 그 화두로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란 점까지만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